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보충이죠. 진도 입문서는 다 끝났고, 오늘부터는 프린트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프린트물, 그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됐네. 페이지를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우선 페이지에다가, 지금 프린트에다가 페이지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가 1번. 자, 그 다음 페이지를 2번. 그 다음 페이지는 3번. 그 다음 페이지는 4번. 그 다음 페이지는 5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7번. 그리고 나면은, 자, 7번까지죠? 7번까지. 자, 거기까지만 하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는, 그것도 해야 되겠네. 그럼 8번.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넘어가서 9,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1번. 11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늘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그 중요한 단원이고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표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목이 뭐예요? 손익의 제목이 손익의 이연과 예상.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이나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손실이나 이익을 이연한다. 이연한다라는 말은 뭐냐?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긴다 이런 소리예요. 다음 회계기간으로 그러니까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긴다. 그럼 다음 회계기간으로는 왜 넘기냐?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할 게 이연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연선. 자, 왜 다음 기로 넘기냐? 그러면은 먼저 줬거나 그 다음에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먼저 지급하였다. 또는 먼저 수령하였다. 먼저 지급하거나 먼저 수령했기 때문에 다음 기로 넘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상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상미. 요거는 뭐냐면은 이번 회계 기간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번 회계 기간에 속하도록 만들겠다. 이번 회계 기간에 속하도록 만든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 예상이다라고 하고 예상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은 아직 자 이번 회계 기간에 속하는데 아직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이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받았으니까 미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상미 그래서 예상일 때는 미수 아니면은 미지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연을 한다는 것은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어간다라는 거니까 먼저 줬기 때문에 넘기거나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우선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런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회계기간이 1년이죠. 자, 예를 들어서 X1년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회계의 개념이라는 건 뭡니까? 우선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일정한 기간에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거다. 여기 이제 우리 부기의 목적이었잖아요. 부기의 목적. 근데 이제 지금 포인트는 요거예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재무 상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일정 기간. 그러면 X1년도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고 또 1년 동안에 나간 돈이 얼마인지 그거를 따져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의해서 우리는 뭘 만들게 돼요? 손익계산서를 만들게 되는데, 자, 손익계산서에다가 자, 한번 문제에 있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험료라는 게 나왔죠? 제 첫 번째 1페이지에 보시면은 보험료라는 게 나왔는데, 지금 저 프린트 안 받으신 분은 사무실 가서 프린트 받아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익계산서는 X1년도 1월 1일부터 X1년도 12월 말일까지의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손익계산서에는 뭐를 기록하느냐? X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모든 비용을 차변에다 기록을 하고, 요 X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수익을 요걸 오른쪽에다 써가지고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크면은 이쪽 편으로 순손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 회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뭐냐? 자, 우선 거기 나와 있는 이 문제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1년도 4월 1일 날 보험료를 1년분을 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달분 보험료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4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 1년분을 지급을 했어요. 1년분이니까 120,000원, 현금으로 줬다, 현금 120,000원,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 4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가 되느냐 하면은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말까지라. 이렇게 되겠죠. 4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 회계가 현금주의다. 그러면 이제 여기 손익계산서에다가 자, 비용을 기록을 할 거 아니겠어요? 비용을 기록을 할 때 어떤 비용을 기록을 할 거냐? 그러면은 보험료라는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 그러면 보험료를 얼마로 기록하게 되느냐? 120,000원 현금이 나갔으니까 여기다가 120,000원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현금주의라. 그에 비해서 발생주의라는 것은 120,000원의 보험료를 지급은 했지만 사실상 당 회계기간의 보험료는 1월부터 2월, 3월 여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 4월부터 12월까지가 당기에 발생한 비용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 90,000원만 발생을 한 건데 여기서 120,000원 줬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3만원은 내년도 보험료를 먼저 준 게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라면, 요게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라면 120,000원을 현금으로 줬으니까 여기다가 120,000원이라고 쓰겠지만, 자, 요게 발생주의 손익계산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보험료는 얼마만 발생을 했느냐? 90,000원만 발생을 한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실제로 지급은 120,000원을 했지만 현금주의 손익계산서를 그린다면은 120,000원으로 기록해야 되지만 발생주의 손익계산서를 쓰게 되면은 90,000원만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행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자, 손익계산서는 무슨 주의다 그랬어요? 발생주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120,000원 지급은 했지만 여기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때는 90,000원만 기록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자, 지금 120,000원으로 기록된 거를 90,000원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뭐라 해줘? 12월 31일 날 수정을 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다시 나누어 기록을 해야 돼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분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12월 31일 날 뭐를 해주느냐? 이러한 수정 분기를 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해주냐? 그러면은 당기분 보험료는 얼마가 정상? 90,000원.
근데 우리는 얼마를 지급했어요? 12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보험료를 얼마를 빼버려야 될까? 3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럼 차변에 있는 보험료를 없애려면은 어디다 써줘야 돼? 대변에 써야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보험료를 3만 원 이렇게 줄여주는 거라. 그럼 12만 원이 3만 원이 이렇게 줄이게 됐죠. 줄이면 12만 원에서 3만 원이 마이너스 되니까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때는 9만 원만 기록이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왜 3만 원의 보험료를 줄였니? 3만 원의 보험료를 왜 줄였니? 그러면 먼저 줬으니까. 그래서 먼저 준 보험료를 우리는 선급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급비용 3만 원 이렇게 만들어주면 결국은 단기분 보험료는 12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9만 원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손익의 이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왜? 먼저 줬으니까 다음 기로 이연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항상 회계 기간 중에는, 기중이라는 것은 회계 기간의 중간에서는, 기중에서는 현금주의로 기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할 때는, 마무리를 할 때는 얘를 뭘로 만들어줘야 된다? 발생주의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원리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알고 보면은 굉장히 그 단순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개념인지 지금 이 문제를 똑같은 걸 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1번 맨 밑에 다음에 1년의 거래를 회계 처리하라. 그리고 이제 1번. 자, 이제 요거는 예를 좀 다르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9월 1일 날 보험료를 줬는데 건물의 화재 보험료 1년분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험료를 줬으니까 보험료 12만 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현금 12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분계를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일의 거래는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다. 근데 자, 저거는 무슨 주의입니까? 기중에는 우리가 아까 현금주의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산을 할 때는 발생주의로 전환을 해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 12월 31일 날 결산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선 12월 31일 날 결산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우리는 뭘 그려야 될까요? 먼저 보험료 계정을 그려봅니다. 보험료 계정을 그리면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12만 원 이렇게 되겠죠? 뭐 현금 계정도 그려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딴 걸 보는 게 아니라 요걸 비용이나 수익의 이연 예상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보험료 9만 원 이렇게 12만 원이지 12만 원 이렇게 쓴다라고 하고 요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12월 말일 날 우리는 얼마의 보험료가 어떻게 됐다 이걸 따져줘야죠.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저걸 또 그림 그려야 이해하나? 처음에는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X1년, 그 다음에 여기가 X2년, 그러면 9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줬다면 그 다음 연도, X2년도 8월 말일까지 준 거죠. 한 달에 10,000원씩 해서. 그렇다면 단기분 보험료는 9월, 10월, 11월, 12월, 4달분, 즉 4만 원만 당해연도, X1년도의 비용이고 나머지 8만 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X2년도의 비용이잖아. 근데 가만 저렇게 해서 우리는 나 몰라 하고 내버려 두면 자 우리가 이제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오늘. 그럼 결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영미식 마감법에 의해서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율하고 비용과 수익은 손익에 대체를 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손익으로 얼마 가겠어요? 12월 말일 날 손익으로 12만 원이 가게 될 거 아니야. 아무 말 안 하면. 그럼 잘못됐죠? 얼마만 가야 돼? 자, X1년도의 비용은 4만 원만 나타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8만 원은 보험료를 줄여줘야죠. 당해연도 보험료에서 차감을 시키자. 그래서 보험료를 이렇게 줄여주는 거죠.
보험료 8만 원 이렇게 줄이면서 그럼 보험료를 줄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비용을 먼저 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준 비용, 선급 비용이 8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비용이지만 보험료는 비용이지만 비용을 먼저 줬다면 얘는 자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 X1년도 12월 말일에 이렇게 하는 회계 처리를 우리는 수정분기라고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분기했으면 다음에는 뭐 해줘야 돼요? 전기해줘야겠지? 자, 전기하면은 보험료 규정 대변에 아까 만약에 12월 말일 저 회계 처리를 안 했다면은 보험료가 12만 원이 손익으로 가겠지만 여기서는 얼마만 가겠어요? 보험료 8만 원이 빠져버려야지. 그래서 여기서 선급 비용이 얼마? 8만 원이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죠. 보험료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선급 비용 8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무슨 계정이 그려질까요? 이번에는 선급 비용 계정이 하나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선급 비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보험료가 얼마? 8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이 12월 말일 무슨 날이에요? 결산날이야. 자, 이제 그럼 장부 마감해야지.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의 대체. 그래서 이제 12월 말일 날 차이 나는 4만 원을 요거를 손익으로 보내게 되죠. 그럼 요거 박치기 해주면은 차변에 뭐가 돼요? 차변에 손익 4만 원, 대변에 보험료가 4만 원 이렇게 다시 마무리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무슨 계정이 그려져? 손익 계정이 하나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손익 계정이 하나 그려지면서 손익 계정 차변에는 보험료가 얼마 들어와요? 당해연도 발생분 4만 원만 이렇게 기록이 되면 개념은 뭐겠습니까? 결국 현금주의로 한 것을 12월 31일 결산 시에는 얘를 뭘로 바꿔주는 거다? 발생주의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손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얘는 장부의 마감이 됐죠? 그러면 차변합계 12만 원, 대변합계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급 비용은 자산이니까 12월 말일 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렇게 이율을 해주겠죠? 차기 이율하면은 1월 1일 날 전기 이율이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X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X1년도기 때문에 먼저 준 비용이지만 지금 X2년도 1월 1일로 보면은 이제는 먼저 준 비용이 아니지 당해연도 비용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느냐? 1월 1일이 되면 먼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선급 비용을 없애야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12월 30일 날 했던 거를 이렇게 뒤집는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줘요. 왜? 이제는 X2년이니까 먼저 준 게 아니다. 그러면 먼저 준 선급 비용을 없애야 되겠죠? 먼저 준 게 아니라 당해연도 보험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험료가 8만 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요 분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대체, 수정 분기라고도 하고 대체한다 그래요. 어떤 계정에서 어떤 계정으로 보내는 거를 대체라고 했죠. 그래서 수정 분기, 대체 분기라고 하는데 그 대체 분기한 거를 다시 분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대체 분기. 재대체 분기 또는 재수정 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대체한다. 12월 말일 날 했던 것을 다시 대체한다. 다시 수정한다라는 의미로 여기까지 해주면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물론 1월 1일 날 재대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항상 먼저 준 게 얼마 있어요? 얼마 있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게 거북한 거지. 그래서 1월 1일 날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렇게 반대 분기를 해주면 대체 분기를 해주면은 아주 편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그 집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집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는 길 그건 어떻습니까? 항상 일정하다?
안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요. A라는 사람은. 근데 B라는 애는 이 똑같은 뭡니까? 이 옆집에 살아, 이 집에 살아. 근데 B는 꼭 자기만 다니는 길이 있어.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애들도 있다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저런 방법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딴 때는, 그러니까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 방법을 먼저 그냥 하고 나중에 가서 다른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 지금 딱 내가 보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예 두 가지 길을 알려줘도 잘 따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이번 2016년에는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 처리하도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A라는 애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B라는 애는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얘는 이제 9월 1일 날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줬잖아요. 12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서 A라는 애는 보험료를 줬으니까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했잖아. 근데 B라는 애는 야 무슨 소리냐, 왜 그게 보험료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X1년도 9월 1일부터 X2년도 8월 말일까지잖아. X1년 9월 1일 그 다음에 X2년도 8월 말일까지 이렇게 보험료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보험료를 내가 먼저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A라는 애는 보험료 1년분을 준 거야. 그래서 보험료 1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B라는 애는 야 1년분 보험료를 내가 미리 준 거 아니냐. 그래서 9월 1일 날 어떻게 처리하느냐, 먼저 줬으니까 선급 비용 이렇게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냥 선급 비용 12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비용은 보험료를 말하는 거죠. 보험료를 먼저 줬다. 선급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대.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응?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A처럼 해도 돼. A처럼 하는 방법을 우리는 비용 처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B도 잘한 거야 이것도. 근데 B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줬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한 거지. 선급 비용은 먼저 준 돈, 자산이니까 요거는 자산 처리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우린 가끔 시조를 보면 있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잖아. 그냥 아무렇게나 상관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에 9월 1일 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12월 말일에 회계 처리가 바뀐다 이 소리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를 했어. 그러니까 12월 말일 날은 반대, 자산 먼저 준 게 얼마야 이렇게 따져주는 거고, 그 대신에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산으로 했잖아. 자산으로 했으니까 얘는 12월 말일 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야, 당해연도 비용이 얼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죠. 그럼 단기분 보험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네 달만 단기분 보험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2월 말일 날 4만 원은 단기분 보험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만 원은 먼저 준 게 아니잖아요. 12월 말일 날. 그래서 이날 어떻게 돼요? 선급 비용을 얼마를 주기느냐? 4만 원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달이 경과됐으니까 이제는 먼저 준 비용이 아니다. 당해연도 비용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 버리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T자 그려주면 자 선급 보험료라고 써도 좋고, 근데 뭐 비용에는 어떤 게 있어요? 선급 보험료도 있고 선급 이자도 있고 선급 수수료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퉁쳐서 그냥 선급 비용 이래 버리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급보험료는 9월 1일 날 현금 12만 원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일 날 또 보험료 계정이 나오겠죠? 보험료 계정에는 12월 말일 날 선급 비용 4만 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야? 결산. 그러면 결산에서는 장부 마감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성급 보험료 계정 대변에는 12월 말일 날 보험료 4만 원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분계를 했으면 전기를 한다라는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급 보험료는 자산이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그럼 다음 기로 2월 되는 게 8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얼마냐? 8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보험료 계정 대변에는 자, 얘는 비용이니까 어디로 보내요? 손익으로 보내야죠? 자, 손익이 얼마가 돼? 4만 원. 이렇게 돼버리면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우리는 일단 재대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편하냐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 따라서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성급 비용으로 해주시는 거고 자, 문제에서 비용 처리하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비용 처리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한번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페이지에 1번 자, 그거 이제 다음에 1년의 거래를 회계 처리하라 해가지고 쭉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해놨습니까? 지금 요 A 안으로 한 거죠. 이렇게 A 방법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한 게 비용의 이연인데, 자,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 수익의 이연이에요. 수익의 이연도 똑같은 거지, 뭐.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A안, B안 중에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A안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쩌다 이제 B 방법, 자산 처리 방법도 나온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비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익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X1년, 여기가 X2년. 그럼 이제 뭐 계산하기 쉽게 자, 우리가 이제 7월 1일 날 1년분 집세를 받았습니다. 7월 1일 날 한 달에 10,000원씩 1년분 집세를 받았다.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받은 거 되겠죠? 그럼 7월 1일 날 뭐가 되겠어요? 현금이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하면은 12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2만 원은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집세를 받은 거니까 집세를 받으면 임대료 해서 12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분기했으면 다음에 전기해 줍니다. 임대료 계정을 그리면 7월 1일 날 현금이 1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지금 현금주의로 한 거죠? 왜 현금주의야? 이게 만약에 발생주의라면 X1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건물 세를 안 준 겁니다. 세를 안 준 거고 7월 달에 세를 줘서 1년물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은 결국 당해연도 발생한 거는 얼마만 발생한 거야? 6만 원만 발생을 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 6월 말까지 집세를 먼저 받은 거다. 이 소리죠. 근데 미리 받은 건데도 미리 그러지 마세요. 먼저 이렇게 하세요. 왜? 미리 그러면 미수, 미지급 이런 거하고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럼 우리 회계는 자, 뭐를 해주라 그랬습니까? 기중에는 현금주의로 하던 것을 결산 시에는 발생주의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12월 31일 날 자, 얼마만 발생한 건가? 6만 원만. 그러면 임대료 12만 원이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를 6만 원을 주게 되겠죠? 자, 수익은 대변인데 감소시키려면 차변에 온다. 그래서 임대료를 6만 원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6만 원 없앤 이유는 뭐 때문에? 먼저 받았으니까. 자, 미리 받았다 그러지 마. 미리 받았다 그러면 미수가 된다니까. 잘못 생각하면. 먼저 받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가는 선수 임대료 이렇게 써도 되고, 선수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선수 수익 이렇게 해서 6만 원 이래 버리면 여기 이제 결산 시에
발생주의를 뭘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현금주의로 전환을 시킨 게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임대료를 여기다 와야죠. 12월 31일 날 선수 수익이 6만 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선수 수익 계정이 나오겠지. 선수 수익 계정에는 12월 말일 날 임대료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오늘은 무슨 날? 결산. 그러면 결산 때에는 뭘 해야 돼요? 장부 마감해야죠. 장부의 마감.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그러면 얘는 차기로 12만 원을 2월을 해줘야죠. 6만 원이지. 자, 여기 6만 원. 차기 2월이 6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6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임대료도 역시 12월 말일 날 나머지는 어디로 간다? 손익으로 가겠죠. 6만 원. 이렇게 가면, 자, 박치기 하면 차변에 뭐가 돼요? 임대료. 임대료가 6만 원, 손익이 6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가 되는 거다.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 1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손익 계정을 그리면 12월 말일 날 임대료에서 얼마만? 6만 원만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은 당연도 내가 받아야 할 집세는 6만 원만 받은 게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받기는 12만 원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6만 원은 내년도 집세를 받은 거니까 당 회계 기간에서는 마이너스 시키겠다. 이런 개념. 요게 바로 손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 거는 이익을 이연시킨 거죠. 아까 보험료는 손실을 이연시킨 거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줄여서 손익의 이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는 A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B는 7월 1일 날 현금을 받았어요. 현금을 얼마 받았을까? 12만 원을 받았는데 집세를 1년분을 먼저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수 임대료 또는 선수 수익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이래도 아무 상관없죠. 자, 그리고 나서 12월 말일이 되면 12월 말일에는 선수 수익 아니잖아, 이제는. 자, 먼저 받은 게 6만 원이 선수 수익이 아니라 6만 원은 단기의 임대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B 방법도 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산에는 A, B 방법을 쓰지만 B 방법, 이 수익에는 그런 방법을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만 여러분들은 따라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건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결국 수정분계는 옛날에 했던 거를 반대로 하는 거다. 임대료로 했다면 그 중에서 먼저 받은 게 얼마인가를 반대로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서는 선수 임대료로 했죠. 선수 수익으로 했으면 먼저 받은 거를 죽여버리고 단기분이 얼마냐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조건대로 찬찬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2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음에 1년의 거래를 회계 처리하시오 하고 이제 11월 1일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자, A안으로 보통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주어진 대로 하시면 11월 1일 날 임대료 1년분 4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11월 1일 날 현금은 48만 원, 집세를 받았으니까 임대료 48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차변에 현금 48만 원, 그 다음에 임대료 48만 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자, 이건 무슨 주의일까? 현금주의겠죠. 그럼 우선 뭘 그려야 돼요? 임대료 계정 그리면 되겠지? 임대료 계정 대변에는 11월 1일 날 현금은 48만 원 이렇게 기록했고 현금 계정도 그리는 거지만 생략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 결산이 우리 회사는 언제냐? 12월 31일이래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X1년
여기가 X2년. 그러면 여기 언제 받았어요? 11월 1일 날 다음 연도 10월 말까지 받은 거지. 그러면 사실은 당해연도는 몇 달만 받아야 돼? 2달만 받아야 되는데 10달을 먼저 받은 게 되죠. 당연히 당해연도 받아야 될 건 2달. 그런데 11월 1일 날 1년분을 받았으니까 당해연도 해당되는 임대료는 2달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 뭘 어떻게 계산해? 잘하면 되죠. 자, 48만 원을 1년은 12달, 11로 나눠주면 한 달에 4만 원씩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달에 4만 원인데 지금 몇 달이 지났어요? 2달만 지났어. 그러니까 당해연도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4만 원에 2달이니까 8만 원만 들어가야죠. 그러면 8만 원만 임대료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48만 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를 주게 돼요? 임대료를 얼마를 주긴다? 40만 원을 주게 해야 되겠죠. 왜? 먼저 받았으니까. 그럼 먼저 받은 집세를 선수 수익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0 이래버리면 회계 처리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네 시험에는 뭘 물어보냐? 요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임대료는 여기 12월 말일 날 선수 수익 40 이렇게 가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수 수익이 나오겠지? 선수 수익 대변에는 12월 31일 날 임대료가 얼마? 40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은 무슨 날? 결산. 그러면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러면 손익으로 8만 원만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럼 요거 박치기 하면 차변에 뭐가 돼요? 임대료 8만 원, 손익 8만 원.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계정에 가겠어요? 손익 계정에 가겠지? 그래서 손익 계정에는 임대료가 얼마만 나와요? 당연도분 8만 원만 이렇게 딱 기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우리는 회계 처리를 현금주의로 해도 12월 31일 결산 시에는 발생주의로 저렇게 전환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마무리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12월 31일 날 차기율이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월 1일 날 전기율이 40. 그럼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 다음 X2년도 1월 1일 날 다시 재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왜요? X1년으로 볼 때는 먼저 받은 거지만 X2년에는 먼저 받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선수 수익이 얼마? 40. 그 다음에 임대료가 40 이렇게 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집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선수 수익은 없어지겠지? 1월 1일 날 임대료 40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는 미리 1월 1일 날 선수 수익이 얼마? 40 이렇게 해서 X2년도 임대료 딱 와 있잖아. 여기는 X1년도 임대료고 요 밑에 칸은 X2년도 임대료니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제일 그 중요한 게 이 회계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현금주의로 기록을 하는데 결산을 할 때는 발생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 그러면 저런 짓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중에 했던 거를 거꾸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 이보세요. 이렇게 임대료 한 거를 이렇게 해서 죽이면서 선수 수익 해주고 다음에 해가 바뀔 때는 이렇게 재대체 이렇게 해서 없앤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수익과 비용의 이연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는 수익과 비용의 발생인데, 그거는 이제 단원을 달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연과 예상을 먼저 정리를 해버리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네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로 가세요. 자, 쭉,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원래 그 프린트물에다가 1, 2페이지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이 수업 이후에 제가 이 문제를 교체해 달라고 할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
자, 아니다. 9페이지. 자, 9페이지에 7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배운 게 우리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출제의 형태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출제 형태를 좀 보시면 7번 주식회사 주택은 X1년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 주택의 기말 결산 수정 분기로 오른 것은 자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주식회사 주택은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12만 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그럼 먼저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보험료로 할 수도 있고 선급보험료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왜? 1년분을 줬으니까 먼저 줬구나 해갖고 선급보험료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선급 보험료 1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12월 31일 날 기말의 수정 분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시험 문제예요. 진짜 쉽잖아 이제. 그럼 이제 먼저 우리는 뭐를 해줘야 될까? 10월 1일 날 1년분을 줬단 말이지.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씩이네 이렇게 되겠죠. 한 달에 10,000원씩. 자 결산은 언제예요? 12월 31일. 그러면 단기 보험료는 얼마가 될까? 10월, 11월, 12월 세 달만 당연도 보험료고 9달은 먼저 준 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보험료를 선급 보험료 12만 원으로 해놨어. 얼마가 먼저 준 건데? 9만 원을 먼저 준 거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봅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X1년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급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급보험료로 되어 있으니 자 12월 말일 날은 뭐가 등장해야 돼요? 보험료가 등장을 하면서 먼저 준 보험료를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없애야 된다. 그러면 단기분 보험료는 몇 달분이야? 3달. 10월 11월, 12월 3달이잖아, 3달. 그러니까 단기 보험료는 3만 원이죠. 자, 3만 원이 단기 보험료고, 그러면 이 3만 원은 당연도 발생한 비용이니까 먼저 준 거 아니지? 그래서 선급 보험료 3만 원 이렇게 죽여버리면 요게 답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제 찾아주시면, 자, 답이 몇 번입니까? 보입니까? 자, 보험료 3만 원, 선급 보험료 3만 원 하여 1번이 정답이다. 얼마나 쉬워요. 자, 근데 요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7번입니다. 주식회사 주택은 X1년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10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얘는 보험료로 처리했다 이랬잖아요. 보험료로. 그러면 이제 12월 말일 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가 보험료가 12만 원인 줄 알았는데 당연도 보험료는 얼마야? 3만 원이잖아요. 그럼 9만 원은 먼저 준 거지. 따라서 9만 원은 먼저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빼야 되겠죠. 보험료를 얼마 빼? 9만 원. 이렇게 빼면서 보험료를 뺀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먼저 줬으니까. 그래서 선급 보험료 9만 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답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자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비용이다 그러면 자산. 그 다음에 여기가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비용. 이렇게 되겠죠. 비용. 근데 이런 방법으로 가든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이 똑같은 걸 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을까? 보험료 계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험료 계정은 선급보험료도 나왔고, 그럼 보험료에는 12월 31일 날 선급보험료 3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급보험료는 10월 1일 날 현금 12만 원인데, 자, 12월 31일 날 3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도 이제 보험료 보세요. 그 다음에 선급보험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보험료 여기가 10월 1일 날 현금 12, 선급보험료는 12월 말일 날 보험료 9만 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가 여기서 죽었죠. 12월 말일 날 선급보험료 9만 원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 봐. 이 A로 했을 때 결산 12월 말일이 되면 보험료는 3만 원만 남게 되겠지. 그럼 여기 B 안으로 했을 때는 12만 원에서 3만 원 차감되니까 결국은 보험료가 얼마 남아요? 3만 원 남아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아진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했지. 그러니까 결론 포인트는 뭐야? 얘를 비용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자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산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는 비용 이렇게 되죠. 반대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산하는 방법은 한 달분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고, 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선급보험료는 12에서 3 마이너스 하니까 9만 원이죠. 자, 여기 어떻게 돼요? 선급보험료 9만 원이지.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든 이런 방법을 하든 결론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것만 잘 판단하시면 정리할 수 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